여러분, 어지럽고 머리가 띵한데 물은 계속 마시고 있는데 왜 그런진 모르겠다. 이런 적 있으세요? 사실 여러분이 마신 물, 대부분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몸속은 여전히 텅 빈 탈수 상태일 수 있어요. 물을 마셨는데도 탈수라니 이상하죠?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몰랐던 생활 꿀팁입니다. 목마르다 싶으면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이나 보리차를 벌컥벌컥 들이켜지 않으세요? 사실 이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역효과 행동이에요. 수분이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혼자 사셔도, 아이를 챙기셔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셔도, 여름철 탈수와 열사병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열사병 안 걸리게 제대로 수분 보충하는 방법부터 더위에 강한 몸을 만드는 매일의 습관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아셔도 오늘부터 완전히 다르게 마시게 되실 거예요. 먼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잘못된 수분 보충법부터 짚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벌컥벌컥 마시기, 왜 안 좋을까요? 사람 위장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량은 컵 한 잔 정도인 200ml 정도라고 해요. 그 이상을 한 번에 마시면 미처 흡수 못한 물이 위장에 부담만 주고 그대로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정답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마치 링거를 맞듯이 물을 보충해 나가는 방식이 맞아요. 목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물을 자주 머금어 주세요. 목마름을 느낀 시점에는 이미 몸이 가벼운 탈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목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뇌에서 갈증을 감지하는 센서가 둔해져요. 목이 안 마르다고 물을 안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탈수 상태인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화장실 갈 때 소변 색깔을 보는 거예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면 몸속 수분이 부족하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거의 투명에 가까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늘려주세요. 두 번째 잘못된 행동은 시중 스포츠 음료를 물 대신 많이 마시는 거예요. 땀 흘렸다고 스포츠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면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게 돼요. 500ml 페트병 한 병에 각설탕이 여러 개 분량 들어있는 제품도 많거든요. 열사병 예방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마신다면 상온의 물이나 보리차가 기본이에요. 보리차는 미네랄이 들어있고 카페인이 없어서 수분 보충에 딱 좋아요. 반대로 수분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아이스 커피나 녹차, 우롱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음료에 든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결과적으로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차를 마셨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숨은 탈수를 만드는 원인이 돼요. 혹시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 스포츠 음료를 물로 반 정도 희석해서 드시는 게 정답이에요. 아니면 약국에서 파는 경구 수분 보충액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집에 있는 재료로 몸에 잘 흡수되는 수분 보충액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물 1리터에 소금 반 티스푼, 설탕 4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취향에 따라 레몬즙을 살짝 짜 넣으면 더 마시기 편해져요. 급할 때를 위해 이 황금 비율을 기억해 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더 간단하게 하고 싶으시면 보리차 한 잔에 매실장아찌 하나만 곁들여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이어서 집안에서 지내는 방식에 대한 오해랑 위험한 장소를 짚어드릴게요.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은 안 켜고 선풍기만 틀고 계시지 않으세요? 실내 온도가 체온에 가까운 35도를 넘어간 상태에서는 선풍기 바람을 쐬둬도 효과가 없어요. 뜨거운 공기를 그냥 휘젓고 있는 것뿐이라 체온은 전혀 안 내려가요. 사우나 안에서 부채질해도 안 시원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피부 표면 수분을 급격히 빼앗아서 탈수를 더 가속시켜요. 실내가 고온일 때는 선풍기만으로는 열사병을 못 막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망설이지 말고 에어컨을 켜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집안에서 열사병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화장실이랑 탈의실이에요. 거실은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해놔도 화장실이나 탈의실까지는 그 바람이 안 닿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 열이랑 습기가 잘 갇혀요. 특히 화장실에서 힘주는 동작은 혈압을 올려서 몸에 큰 부담을 줘요. 화장실 환기팬은 항상 켜두시고 문을 살짝 열어서 바람이 통하게 해주세요. 자, 그럼 몸에 열이 이미 쌓였을 때 빠르게 체온을 낮추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열사병 대책으로 목뒤나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얼음으로 세게 식히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과학이 말하는 정답은 달라요. 얼음으로 급격하게 식히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내가 겨울처럼 춥다고 착각해서 몸속 열을 안 뺏기려고 혈관을 꽉 수축시켜버려요. 그러면 피부 표면은 차가워도 몸속 열은 안 빠져나가서 오히려 열사병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거 아세요? 최근 연구에서 몸속 온도를 가장 빠르게 낮추는 부위가 밝혀졌어요. 바로 손바닥이랑 발바닥이에요. 이 부위에는 체온 조절을 위한 특별한 혈관이 지나가요. 이 혈관을 적당한 온도로 식혀주면 식은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몸속 중심열을 효율적으로 낮춰줘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세면대에 가서 손목부터 손바닥까지 수돗물로 1분에서 2분 정도 씻어 흘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냉장고에서 차갑게 한 페트병을 양손으로 가볍게 쥐고 있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꼭 지켜주셔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얼음물처럼 너무 차가운 걸로 식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짝 서늘한 정도인 15도 전후의 물이 혈관을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체온을 낮춰줘요. 이제부터는 열사병에 잘 안 걸리는 몸을 만드는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식사에서도 많은 수분을 섭취해요. 특히 밥이랑 된장국 조합은 수분이랑 염분, 에너지를 동시에 채워주는 최강의 조합이에요. 더워서 입맛 없다고 아침을 거르면 오전부터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만큼 열사병 위험이 확 높아져요. 두 번째 습관은 몸이 더위에 익숙해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은 에어컨 있는 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땀 흘리는 기능 자체가 약해져 있어요. 평소에 살짝 땀나는 운동을 생활 속에 넣어주세요. 예를 들면 저녁 시원한 시간대에 20분 정도 걷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운동이나 목욕 직후에 우유 한 컵 마시는 게 더위에 강한 몸을 만드는데 꽤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우유 속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액량을 늘려주거든요. 세 번째 습관은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열사병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중 많은 경우가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게 원인이에요. 밤중에 더워서 깨는 걸 막으려면 에어컨 타이머는 쓰지 마시고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춰서 아침까지 계속 켜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셔주세요. 마지막 습관은 습도 관리예요. 기온이 그리 높지 않은 날에도 습도가 높으면 열사병 위험이 커져요. 땀이 잘 증발을 못해서 체온을 뺏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은 안 하거든요. 방 안에 온습도계를 두고 습도가 60%를 넘으면 제습 기능이나 냉방을 써서 실내 수분을 줄여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기, 스포츠 음료 대신 상온의 물이나 보리차 챙기기, 실내 35도 넘으면 에어컨 켜기, 열이 쌓였을 땐 손바닥과 발바닥을 서늘한 물로 식히기,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에어컨은 26도에서 28도로 아침까지 켜두기, 습도 60% 넘으면 제습하기. 전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혹시 어지럽거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무더위로부터 몸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만의 열사병 예방법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